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가장 최근 일자리 리포트에 있어서 실업률 등이 낮게 나오면서 실제로 채권의 모습은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많이 사그라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2년 국채금리는 지난주 금요일 일자리 지표가 나온 날 여기 이렇게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트렌드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년 국채금리 또한 마찬가지로 2년 국채금리만큼은 아니지만 3% 어치 상승을 하면서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가 강함을 넘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국채금리에서 2년 국채금리를 뺀 것은 바로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우려되었던 이유는 단기 국채금리인 2년 국채금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서 이 일드 커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빠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곧 찾아올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은 최근 금리 인하를 무려 0.5%까지 한 것이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good is good, bad is bad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지표가 강하게 발표가 되면서 2024년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여기 이렇게 2.5회에서 약 2.0회로 줄어들었고요. 이번 CPI 결과에 따라서 이 지표는 잘못하면은 1회에서 0.5회 등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만연했을 때는 시장은 금리 인하를 선반영시켜서 주가를 올려왔고, 금리 인하가 되려면은 경제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해야만 하기 때문에 bad is good, good is bad의 상태였고, 최근에는 너무 갑자기 경제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100% 된다는 것이면 물론 금리 인하의 횟수까지 늘어났던 상황이었고요.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bad is bad의 지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하방력을 받아왔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니 매크로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언제 다시 bad is good, good is bad의 분위기로 바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만, 일단 CPI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컨센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여기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에서 예측치를 기준으로 제가 CPI를 선행 분석하였는데,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 시장에서는 지금 헤드라인 CPI year over year가 이렇게 2.37%, 즉 2.4%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CPI 컨센은 2.3%이니 우선 적어도 헤드라인 CPI year over year에서는 컨센 이상의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 year over year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것 외로 콜 CPI 등의 수치까지 잘 나와준다면은 여기 일드 커브가 다시 노 랜딩의 영역인 마이너스로 떨어짐에 따라서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QQQ 등의 성장주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가 포지션을 늘린 종목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수량을 늘린 종목은 바로 중국 주식인 알리바바로 1월 24일 70달러대 이렇게 멤버십분들 상으로 분석드려서 70달러대에 여기 적혀있는 바와 같이 포지션을 이렇게 잡았고요. 알리바바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100% 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공격적으로도 수량을 늘렸고, 옵션 시장에서의 숏 스퀴즈라고 할 수 있는 게마 스퀴즈가 포착되었다라고 9월 30일날 공유드렸으며, 바로 오늘인 10월 7일까지도 여전히 게마 스퀴즈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저평가할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또 포착이 되는데요. 9월 24일날 바주 가격의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중국 주식들이 잇따라 폭등을 하였는데, 탑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은 지금 중국은 또다시 1.4트리언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또 한 번 더 풀어버릴 계획으로, 그것에 대한 부분은 바로 내일 화요일날 자세한 디테일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1.4트리언 달러의 규모가 될지 정확한 디테일은 저도 모르지만, 중국 측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부양책의 의지를 보여준다면은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0달러를 넘어준다면은 저와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인내하고 숙지하고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100%에 가까운 합당한 시세 차익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을 비롯해서 구독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분석은 타이밍을 맞추는 단타 투자가 아닙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요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짧은 시일 내에 사고 팔고가 아니라 모두에게 외면받은 나머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이상으로 분석하고 펀더멘털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꾸준히 제가 숙지하고 확인하고 그 과정 속에서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면 비중을 늘림으로써 한번 투자할 때 안전하게 제대로 수익을 낸다는 것이지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 없는 마당에 기회비용까지 챙길 수는 없으며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기대한다면 다른 곳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알리바바는 여기 이렇게 가마 스퀴즈의 흐름과 함께 가파른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 또한 공유를 멤버십 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여기까지만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미리 잡아놓은 곳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 섹터인 원유 섹터입니다. 원유 섹터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는 바로 경기 침체인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서 유가는 이렇게 큰 폭으로 꾸준히 하락을 했고 중국의 수요까지 뒷받쳐주지 않자 유가는 이렇게 65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 이슈가 비슷하게 터지면서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아왔던 원유 펀더멘탈이 드디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65달러에서 74달러까지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9월 15일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을 당시 제가 포착한 것은 매도를 하는 내부자들이 아니라 주식을 쓸어 담고 있었던 내부자들로 CEO뿐만이 아니라 CFO와 심지어 기업의 창립자들까지 주워 담았던 정황이었고 하나의 예시로 세너버스 에너지에서 이렇게나 많은 내부자들이 쓸어 담았다면 세너버스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날짜에 쓸어 담은 내역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소 저보다는 훨씬 상황을 잘 알고 있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대응을 하였다라고 판단해서 저 또한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렸고요. 이러한 내역들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우선적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날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CEO가 매수를 하는 등 정말 집중적으로 내부자들이 매수를 하는 현황에 포착이 되었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 또한 함께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유가와 여기 10년 국채금리와의 상관관계인데요. 10년 국채금리는 여기 자주색이고 유가는 일반 차트로 동일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자리 지표가 강하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10년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 이번 주 목요일 발표 예정인 CPI에서도 강한 결과가 나온다면 10년 국채금리는 또 상승을 하면서 유가 또한 함께 상승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채금리와 함께 유가 또한 함께 오를 것이니 내부자들이 미리 매수해놓은 저평가 기업들은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평가할 때 열심히 대응을 해놓았으니 이제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라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적은 리스크 환경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희생하는 대신에 수량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기다림을 수익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꾸준한 숙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